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또 조롱한 김정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25일 날 아침에 김정은이 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지난 5월 초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상당히 개량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거리가 지난번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요. 그리고 고도가 이번에 쏜 미사일은 50km로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고도가 낮으면 우리 이 레이더가 탐지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또 문제는 이게 이제 요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회피 기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이 올 때 그 미사일을 피할 수 있게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가 안보가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안보의 위중한 상태들이 계속 연이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3일에는 러시아가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시시만 밥 먹듯이 넘나들고 있고요. 여기에다 또 지금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주력 산업을 그냥 말려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서쪽, 남쪽, 동쪽에서 다 지금 외교적 위기, 외교 안보적 위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에 판문점 3자 회동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 간의 적대 행위는 종식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사실 그 말을 보기 좋게 걷어찬 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한 거와. 그리고 또 23일에는 바로 그 이틀 전에는 SLBM을 장착 가능한 잠수함을 공개를 했어요. 건조 장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고물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제를 지금 이어붙이고 해가지고 만든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SLBM을, 그러니까 미사일에서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북한이 SLBM을 갖게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 안보상의 변화입니다. 북한의 ICBM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미국 본토, 하와이를 포함해서 미국 본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수함 장착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다면은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북한의 SLBM 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고 굉장히 분석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행보하고 달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마다 며칠 있다가 계속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이런 위기 상황, 안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런 일련의 안보 위급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NSC를 국가안전보장회의거든요. NSC를 참석 안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했을 그때는 NSC를 열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또 SLBM 그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분석이라든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NSC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5일 미사일 발사를 한 당일 낮에 NSC를 열기는 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참석을 안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어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NSC가 뭡니까? 국가의 안보, 통일, 외교상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 최고의 의결기구고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NSC라도 열어서 국민한테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그런데 NSC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많고요.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NSC라는 게 보통 지금까지는 상황 발생 이후에 보통 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벌써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고 소위 그 외양간 고치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지나간 상황을 복귀해서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와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NSC를 열므로써 도발을 한 상대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할 거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보복이나 행위를 하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일을 하고 있구나. 안정감을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NSC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날 이런 일련의 국가 안보의 위급 상황들이 발생한 이 언간에 부산에 그 거북선 횟집 가서 시 도지사들하고 회를 잡으셨어요. 예? 너무 한가한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가 김정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미묘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약 한 하루도 안 돼서 지난번 5월 달에는 그것이 뭐 탄도미사일이다, 뭐다, 발사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것은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발신을 하는 거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유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지난 5월 달과 달리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이런 변화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김정은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 어떤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잘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김정은이가 지난번 3자 회동의 그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 빌미가 이겁니다. 8월 달에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국과 미군이 도상으로 지휘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 실제 병력을 가동한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어떤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여튼 워게임의 일종인데 이건 어떻게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이걸 빌미로 지금 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SMBM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건조 사진도 공개를 하면서 모종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식량 원조를 하기로 했거든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서 우리가 약 5만 톤의 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일부가 WFP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북한의 태도를 보면 북한이 이번에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CPX라고 하는데 CPX 훈련을 빌미로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북한이 그 이번에 식량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보기 좋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북한의 이런 저 행동은 누가 봐도 참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받는 쪽에서 주는 사람이 안 줄까 전전긍긍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안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주고 뺨만 낸다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고서 욕먹는 이런 대북 관계 정책을 좀 진짜 그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정말 끝내 받지 않는다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지 말아야 되고 차제에 북한에 대해서 이 식량 원조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우리 북한 2,538만 명 이건 CIA의 CIA 팩트라는 데서 한 2015년 이 북한의 인구인데요. 2,538만 명 중에 우리 김정은 일파의 김정은 정권에 부역하는 약 최대로 잡아서 한 30만 잡고 2,500만 우리 동포,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30만 명 정도가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만 잘 관리하고 충성하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500만 우리 국민은 굶든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식량을 만약에 굶주리 있다면 자기네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상황이 아주 나쁘다면 식량을 받겠죠.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2,500만 북한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특히 우리 국민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북한을 대할 때 약 김정은과 최대로 잡아서 약 30만 명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부역자들과 2,500만 우리 이북의 우리 국민들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리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의제가 새롭게 부각되냐면 인권, 북한 우리 2,500만 국민의 인권이 드러납니다. 인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500만 원 지금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자유, 지금 기본적인 자유가 지금 다 박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유로 박탈된 상태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2,500만 국민을 분리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북한의 인권을 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실상의 남북 간, 미북 간의 적대 행위가 종식됐다는 그 말을 보기 좋게 걷어찬 김정은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번 김정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행동은 일단 8월 중에 열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도 그동안 취소되거나 중단됐던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가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위반한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군대의 기강을 다시 잡고 우리 자체 훈련을 다시 강화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복 입은 합수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합수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 김정은으로부터 조롱당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계기로 김정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길,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이번부터라도 서서히 바꾸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